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시황입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로 들어가겠죠. 긴 연휴가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추석이 대체 휴일이 하나 더 생겨서 짧은 연휴에서 하나 더 생긴 거지만, 다음 주에 뭐 월차 쓰시는 분 뭐 하다 보면 거의 어떤 분들은 10박 11일인가요? 9박 10일인가요? 그 정도의 아주 긴 연휴가 돼버리기도 하는데, 예, 연휴를 앞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 예상한 대로 가는 거죠. 긴 연휴를 앞두고 계속 숨고르기 가니까, 눈 질끈 감고, 가만히 있으시면 지수는 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 자리 안에 갇혀 있다는 형국 그대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지수 흐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폭등을 하는지 폭락을 하는지, 아니면 맴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1946.18이잖아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 거래일치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일 대비 오르긴 올랐네요. 종가상 0.09% 오르긴 했지만 종가상 오른 게 아니죠. 뭐 그게 가능하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며칠간의 움직임이 가두리예요, 제자리예요, 숨고르기예요. 그 표현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 포인트를 그러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포인트 이겁니다. 또 너니? 또 너예요. 숨고르기의 9월 말이다 이거죠.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어제만 이제 2차 전지 잔칫날, 잔치상 한번 팍 거하게 펴놓고 놀았던 하루고요. 지수 자체나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 숨고르기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드렸죠. 전차 군단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먼저 기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돌파의 힘이 중요한 것은 1144라는 가격을 주목해라. 자동차는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고 어디 고점까지 올라갈 것이다. 거기선 힘겨루기의 충돌이 나올 것이다. 왜 올라왔니? 물어본다면 폭스바겐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면 아니라 이거죠. 환율의 효과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제약이라든가 화장품들은 가격과 기간 조정 같이 거치면서 등락을 심하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좀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뭐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보험, 이런 섹터들은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하방 경제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건조기라고 했던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 근데 지난번에 한번 급등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늦게 반등을 좀 준 것이지 그 반등을 이용해서 따라붙을 필요 없다. 그들은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열애 하는 게 오히려 건강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와 자동차 이 두 가지를 보는 이유, 시장이 왜 숨을 고르냐 이거예요. 이 두 종목을 보면 숨 고르게 생겼구나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와 전차군단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한번 전체적으로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도 하죠. 눈높이, 키 맞추기, 뭐 그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시죠. 삼성전자는 얼마나 하면 됩니까? 역시 뭐 이게 뭐예요? 보이지도 않네요. 몸통 자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112만 8천원, 9천원 등락을 합니다. 삼성전자 이런 뉴스가 있죠. 이제 삼성전자의 뉴스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을 하향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증권업계에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22개 증권사들의 평균치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정도가 평균이 나와요. 6조 6천억. 외우기 쉽죠? 그냥 66이라고 합시다. 66. 66 외우기 딱 기억해 두시고, 66? 66보다 좋게 나오면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다고 하든가 부합을 했다고 얘기할 거고, 그거 나쁘게 나오면 좀 좋지는 않겠죠. 근데 보시면 전망치 내려놓고 나서 최근에 또 보면 NH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올 3분기 실적 호조 전망 나오고, 또는 갤럭시 S6, 갤럭시 S5 노트 효과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3분기에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자사주 매입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PBR 자체가 1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이번에 3분기에 실적의 그 잠정치 발표되는 전후 시점에서 이 삼성전자는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그 변화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는 다 아시잖아요. 월봉상 5음봉, 연속 5음봉 맞으니까 반등이 어쨌든 저쨌든 나와야 될 시점이 다가와서 9월달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나왔잖아요. 107만 원에서 고점은 119만 2천 원대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제 이것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냐. 그 힘을 만들려면 결국 10월에 실적의 포인트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갈지 아니면 또 한번 흔들려서 왔다리 갔다리 할지. 일봉상 보시면 기어가는 모습을 하겠잖아요. 전부터. 그리고 114만 4천 원 1144를 돌파하면 돌파하고 한 번 나올 것이다. 한 번 나왔는데 바로 뺏어버렸어요. 수급 자체는 기관들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럼 지금은 실적이 잠정치 발표될 때까지는 계속 이 가격대 117만 4천 원대에서 한 109만 원 사이에서 엄청나게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여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도 당분간 계속 눈 질끈 감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점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아차하고 자동차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아차를 보여주시죠. 기아차는 이번에 이제 7월에서 8월에 저점 잡기 하면서 올라올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주도다. 지금 이제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어제 뺐었던 거에 좀 반등 나오고 오르는 건데 이 가격대는 아시잖아요. 기아차 52,700원 온다. 그 자리가 오면 어쨌든 힘의 충돌이 좀 나와서 눌렸다. 다시 올라가든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현대차도 거기서 같은 밸런스의 멈춤이 나올 것이다. 이제 주목할 것은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예요. 언제까지? 올 하반기 때까지. 뭐 내년은 또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올 하반기 연말 종가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뭐 5년 뒤로 고민하라고 하면 더 갈 수 있다 외치면 할 말 없어요. 네. 맞잖아요. 기아차 지금 이거 바닥이고요. 5년 뒤에는 10만 원 갑니다. 가는 종목에 매수하세요. 하면 틀린 말이에요? 틀리다고요? 아니죠.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저는 하반기 때까지, 연말 종가 때까지 과연 기아차가 어떤 흐름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적의 추정을 저는 팩트적인 사실을 보거든요. 내년에 기아차가 어떤 신차 효과가 더 많이 팔릴지 여부는 아직은 그 어떤 정보기관이라든가 조사기관에서 나온 얘기들 또 조합을 해봐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럼 내년 건 일단 접어두더라도 좋지 나쁠지 모르더라도 올 연말까지 본다면 이 실적을 확대해 주세요. 네.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2조 3천억 정도 나왔죠. 올해 예상되는 게 2조 3천억.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2010년도하고.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가 2012년도. 네모난 걸 표시했죠. 3조 5천억대. 근데 매출액 자체는 올해 크게 줄지 않았어요. 47조대. 자, 그렇다면 주가로 와서 보도록 하죠. 2010년도 종가가 여기입니다. 2010년도 종가가 56,600원이고요. 역시 2011년, 12년도가 좀 더 좋았으니까 추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2013년도 보면 보이시죠? 여기 2013년도랑 12년도 이때 당시에 연말 종가가 56,000원입니다. 왜 이 자리를 보냐? 아까 최고 좋았을 때가 3조 5천원 2012년도 연말이잖아요. 최고 좋았을 때 연말 종가가 56,000원이고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이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많이 가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1차적으로 56,000원까지는 보이겠죠. 하지만 뭐는 못 갈까요?
2012년도, 2011년도 연말 종가 시작점이 7만 원대거든요, 대략. 그 자리는 올 연말 안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못 가는 거죠. 왜요? 3, 4분기에 실적 정말 좋게 나와가지고 뭐 영업이익이 한 4조, 3조 3천억 이렇게 나온다면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좀 불투명하니 1차적으로 56,000원을 하반기 상승 추가 여력이 있는 공간 좀 더 열어준다면 바로 6만 원 정도? 이렇게 본다면 지금 52,700원, 53,000원이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럼 적극적으로 달려드려야 될까요? 10, 11, 12. 3개월 남았거든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굳이 달려들 필요는 없는 자리죠. 현 시점에서. 차트 잠깐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막 리포트 나오고, 이제 뭐 폭스바겐의 반사이익을 참 이 뒷북치는 얘기거든요. 보시면 지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4만 원대 초반대에서 잡으신 분들이나 대응하셨던 분들하면 2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분 차익 실현할래 아니면 뺐다가 올라가는 거 참고 관망해 주려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했듯이 실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번에도 55,000, 56,000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보일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눌러줬을 때 최대한 눌러서 싸게 살려고 대응하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 볼 때 55,000원, 6,000원대까지 가면 거기서 이익 구명이 커지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막 양봉 나올 때 쫓아가서 54,000원에 사면 단기 고점에 물리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왜요? 그냥 우리가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적을 추정을 해본다면 이 종목이 아무리 많이 하반기에 가는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7만 원은 못 가니까. 그럼 많이 줘야 6만 원? 기본적인 베이스에서는 56,000원대 추가 상승률로. 그러면은 54,000원대라고 2,000원 먹으려고 적극적으로 풀배팅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내려와 줄 때 때를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올라간다면 56,000원이 가능성이 있으니 뭐 48,000원, 5만 원 이하에서 하여튼 최대한 눌러서 싸게 사봐야지 이런 관점을 활용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힘의 충돌이 당분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특징은 삼성전자는 밑에서 계속 바닥 기아차는 자동차는 쭉 올려놓고 정고점대에서 파닥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시장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갇혀 있다라면 종합주가 지수로 얘기하면 2,000포인트와 1,900포인트 사이에서 갇혀 있는 거고, 코스피 200으로 얘기하면 244는 못 넘어가고 당장에 하단으로는 또 230을 확 못 깨고, 그러니까 240하고 230 사이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런 모습이 이번 주도 이어질 거고 다음 주도 긴 연휴의 한 터울로 본다면 다음 주까지도 그냥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지수는 그래서 자꾸 숨고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눈 반짝 뜨고서 막 급등나게 장중에 나온다고 어떡하냐 이러실 필요 없어요. 느긋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포인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볼까요? 네, 680포인트. 뭐 이 녀석도 네. 이야기한 대로 가격 구간에서 갇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해주시고 종목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 이런 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여주시죠. 하반기 관심 종목 많이 나왔어요. 이 진짜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수상한 종목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수상할지 보도록 하죠. 하이비전 시스템, 딜리, PS텍, 디지털옵틱, INC입니다. 이 종목들은 세 개는 이 시간대도 다뤄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하죠. 하이비전 시스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입니다. CCM. 자동 검사 시스템이고 일단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뭐 점유율 1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나쁘지도 않고 엄청나게 좋지도 않고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보시면은 최근 몇 년간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자체는 최정점이 800억대, 1000억대는 못 넘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800억대에서 600억대에 왔다 갔다 부침이 있었고 2013년도, 14년도 점진적으로 줄어서 들었다가 올해 예상 전망치로 본다면 반전의 기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반전이 확실히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뚜렷하게 보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보면 되죠.
전년도 영업이익이 62억, 매출액이 600억 초반. 올 상반기에 380억 매출액. 그렇다면 380억이면 전년도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달성해 놓은 거고, 영업이익도 42억이면 전년도 62억에서 42억이니까 나름 전년도 절반치 이상을 달성해 놓은 거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하반기 3분기에 요 예상치대로만 많이 나와준다면, 부합을 해준다면 땡큐 되는 거죠. 왜요? 좋아진 거잖아요. 확.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보시면 주가 흐름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뭐예요? 나쁘다고 했으면 벌써 선반영돼서 빠져 내려갔겠죠. 저점으로 쭉쭉쭉 빠져 내려갔을 텐데, 뭔가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빼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실적이 발표된 시점에서 뭐 그런 소스들이 내부자 정보로 나오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뭐 어디서 흘러나오겠죠, 슬슬. 그러면 주가는 먼저 가격의 흐름, 돈의 흐름을 빨리 움직여준다면, 고점을 먼저 터터터터 돌파된다면 이유 없이 돌파되는 거지만 나중에 실적이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갇혀있지만 한번 기대에 관심을 갖고 가야 되겠다. 12,000원을 돌파한다면 이유 없이 돌파하더라도 이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가능성을 유치하면서 돌파 가능성을, 진실성을 인정하면서 따라가 볼 필요성이 있다. 단 저점이 깨진다면 3분기 실적이 꽈당하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가 되겠죠. 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딜리입니다. 산업용 프린터이고요. 라벨 때문에 이 회사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 주가를 보시면요, 이것은 확정이 돼 있는 거라고 보여주거든요. 뭐가 확정이냐면, 최근에 300억대의 매출액이 나왔었고 영업이익이 25억, 30억대였거든요. 꾸준하게. 근데 올 상반기에 234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무려 42억 원.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다 달성해버렸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하반기에, 올 상반기만큼만 해주면 전년도나 몇 년치의 영업이익을 따따따블로 올라가는 거고, 그럼 보도록 하죠. 전망치 나와 있지 않지만 상반기 내내 못 움직이고 있던 주가가 단 7월달, 8월달 두 달 만에 급등 나오고, 단기 급등 나왔는데 왜 나온 거예요? 뜬금없이 올라간 게 아니라, 야,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이 종목을 못 알아봐 준 거 미안하구나. 가치를 올려놓고 일부 차익 실현 나오는데 거래량 없이 빠지죠. 거래량 없이 빠지니까 그냥 차익 매물의 흔들림인 거고, 이것이 빠지는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나 뭐 나빠서가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의 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7월달 저점에서 8월달 최고점까지의 하프 자리에서 힘의 충돌이 나오니까 눌림목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PS텍. 상반기에 몇 번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예. 5월, 6월에도. 이 종목 꾸준히 올라왔어요. 예. 아마 이 방송 첫 시점할 때부터 얘기했던 종목 같은데요. 꾸준히 올라왔는데, 결국 원격 검침의 수혜주다. 그래서 뭐 옴니스템이라든가 PS텍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줬잖아요. 이 종목들은 어쨌든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광급공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쭉 올라가는데, 실적도 최근에 영업이 보시면 별 볼 일 없죠? 그러다 전년도에 45억으로 좀 반짝 상승해주고, 근데 올 상반기에 벌써 49억이 나왔으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없는 얘기 가상으로 소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년도 실적보다는 월등히 좋은 거라는 것이 상반기에 확인됐으면 하반기에는 깽판만 부리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영업이익 상승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 자체는 그거에 따라 부합을 하기 위해서 빠지진 않고 그 서서히 올라가든 점진적 상승하겠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고요. 거래량이 터진 지점들에서는 힘의 충돌이 나오니까 당장에 이 8,200원대, 8,100원대는 돌파보다는 저항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걸 돌파해낸다면 그 다음에 지지값으로 바뀔 거고, 지금은 이 자리 저항하고 밀리고 저항하고 밀리지만 바로 여기 가격대 6,000원대 초반에서의 강력한 중기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성은 여전히 하반기 종목이다. A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얼굴 이거 크게 잘 보이세요? 그냥 확대를 한번 빵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종목 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 드십니까? 영업이익 적자가 확대됩니다. 3년 연속. 그리고 2015년 예상치인데
예상치는 258억에 영업이익이 플러스 5억으로 흑자 전환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보면 258억은커녕 13억, 19억 영업이익 계속 적자. 다음 B기업을 보겠습니다. B기업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B기업도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매출액은 800억대, 1500억대, 700억대. 근데 영업이익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빠진 거잖아요. 작년에. 상반기에 좋아졌냐 봤더니 상반기에 좋아진 게 없이 작년 4분기부터 적자거든요. 그래도 아까 그 기업보다 난 게 그나마 매출이라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과 B기업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마술이 아닙니다. 네, 보여주세요. 차트. 이 주가를 잠깐 보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봤던 A기업은 INC입니다. 네. 올해 저점이 2,500원대고 지금 6,500원, 7,000원, 6,700원대까지 뭐 200%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분명 실적 A기업이에요. 계속 적자 확대했던 기업이고요. 두 번째 B기업은 디지털 옵텍입니다. 이걸 보면 놀라 자빠집니다. 마법 같습니다. 올해 최저점이 6,900원인데 최고점이 38,700원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고민을 저는 그동안 계속 했는데 이거를 몇 번 이 시간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거든요. 굉장히 수상한 종목이죠. 이런 거를 투자를 해도 될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 차트 보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 어디까지 갈까요?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제 그 해답에 가까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종목은 현금 갖고 있는 분은 관심을 끄세요.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어디 시점에서 잘 팔아먹을 것만 고민하세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냐? 물어보시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디지털 옵틱은 우리가 알기로는 카메라 쪽, 모듈 쪽인데 뭐 이 회사가 심근경색 카트리지라든가 뭐 이렇게 의료기기도 관전하고 있고 이제 뉴스 고점에 올라오니까 뉴스 나옵니다. 황칠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였어요? 제가 그 신문 쪽에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황칠나무라고 뭐 효능이 얘기해서 그 기업을 인수해서 기대가 된다. 중국하고 뭐 MOU를 했다. 예? 뉴스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란 얘기겠죠. 두 번째 INC는 한국전력으로 아까 그 피스텍처럼 원격 검침에 관련된 PC의 모델임이라고 했는데 그거 첫 수주를 했는데 수주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억? 20억? 2억입니다. 그런데 2억인데 첫 수주가 2억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과연 그런 기대치만 갖고 올라온 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되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죠. 제가 이 동그라미처럼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 회사의 보고서를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습니다. 디지털 옵틱 200억. 200억 발행한 게 있어요. 전환가액이 당시 한 2만 원 초반, 2만 28원인가 그래요. INC입니다. 2013년도 7월 19일인가 7월 2일 날에 4,200원대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100억입니다.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 정보에서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찾기보다는 뭔가 좀 대응하기 아주 어려운 거죠. 일부의 사람들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수상한 종목을 체크를 좀 해봤고요. 지수 분석은요. 요 코멘트만 하고 마칠 겁니다. 왜요? 예전 그대로예요. 월초 지표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원달러는 1185원의 기준으로 등락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회담이죠. 주목해서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숨고르기 형태에서 그 구간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